그 회사에게 이제 다시 투자금을 집중하면서 본격적으로 그 자금 투입이 요구되는 그 양극재 사업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경영 판단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회사의 지분 30%를 600억 원에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는 600억 원의 자금을 유치를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양극재 개발에 뛰어들게 되었고, 안녕하세요. 전석철의 유니콘의 VC 전석철입니다. 지난 시간에 에코프로가 어떻게 만들어져서 성장을 하게 됐는지 히스토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에코프로가 회사가 성장할 때 그 요소마다 자금을 이제 모으는 그 과정이 굉장히 인상 깊었었는데요. 그 과정이 이제 펀딩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그 펀딩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회사, 굉장히 인상 깊은 회사가 있어서 그 회사의 히스토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조금 할까 합니다. 먼저 에코프로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자금 조달하는 이제 이벤트가 크게 4개 정도가 있었고, 상장을 제외한 이제 그런 펀딩 이벤트라고 봤을 때는 초반에 이제 지인들한테 일종의 크라우드 펀딩 형태의 자금을 이제 모아서 법인을 설립하게 된 그 과정과, 온실가스 저감 사업을 위해서 이제 투자를 PE한테 받았던 그 300억 투자를 받았던 그 이벤트, 그리고 회사가 이제 에코프로 BM이라는 그 2차전지 양극재 개발 그 사업부를 이제 따로 떼내서 분할을 해서 이제 600억 원의 투자를 받은 그 펀딩 이벤트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그 회사가 설립됐을 때 지인들을 50명가량 이렇게 모아서 나 이런 회사를 할 거고 여러분 여기에 출자를 좀 해주세요, 투자를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던 형태가, 소위 말하는 가족들, 지인들, 그리고 친척들, 뭐 이런 친구들을 통해서 자금을 모으는 소위 엔젤 투자의 형태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엔젤 투자도 이제 뭐 일부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크라우드 펀딩 형태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볼 시사점은, 회사가 아직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회사에 대한 계획과 대표 1명 거의 그런 상태에서 회사만 보고 이제 그 대표만 보고 사실 투자하는 그런 단계가 거의 뭐 엔젤 투자의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는 이 히스토리에서도 보듯이 굉장히 사실 아무것도 없는 단계에서 이 대표와 그 대표가 하는 말만 믿고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위험성, 뭐 실패할 가능성은 거의 뭐 90% 이상, 거의 100%에 수렴한다고 봐야죠. 거의 사실 이 상태에서 제대로 된 회사가 만들어지고 그 회사가 이제 수익을 내면서 성장까지 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기까지는 사실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중요한 그 대표, 그리고 그 대표가 이제 접근하는 아이템, 그 시장과 그 시장에 이제 어떤 페인 포인트가 있고 그 아이템을 보고 어떻게 투자를 할지 보고 정해야 되는데, 사실상 거의 대표님이 하는 말을 보고 투자를 하는 좀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위 2단계에서 투자하는 거를 약간 좀 비아냥되는 표현으로는 그 3F1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패밀리, 가족, 그리고 프렌드, 친구, 아니면 풀스, 바보만 투자를 한다. 이 단계에서는 뭐 이런 정도의 거의 믿음에 기반한 투자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때 투자를 한다는 게 되게 위험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때 투자를 한 회사가 뭐 예를 들었던 에코프로처럼 이제 만약에 상장까지 하게 된다면 그 다른 사람이랑 견줄 수 없는 수익률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시기에 이제 투자를 한다라는 것도 굉장히 그 시작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회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굉장히 그 전구체 사업을 이제 투자를 해서 위기를 겪고 있을 때 거의 400억 가까이 된 돈을 투자를 했는데, 생각했었던 그 판가보다 이제 시장가가 더 낮아지면서 이제 생산하는 단가보다 판매가가 더 낮아지게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이제 놓이게 돼서, 사업을 그럼 지속하는 게 의미가 없고 축소를 하고 거의 안 하다시피 줄여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른 사업이 이제 다행히 순항을 하면서 그 가능성을 보고 이제 투자를 받았는데, 그때 이제 되짚어보면 스틱 인베스트먼트에서 그 반도체 LCD 공정에서 발생하는 PFC 가스를 이제 제거하는 그런 환경 투자 목적으로 이제 300억을 투자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의 시사점은 좀 그런 면을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제 국채 펀드라든지 그런 펀드의 성격에 또 맞는 투자처라는 거를 잘 어필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만약에 이게 그 2차 전지를 위한 투자다, 뭐 전구체를 위한 투자다라고 어필을 했으면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도 그 스틱의 투자가 없었을 거다라고 하는데, 다행히 그 회사가 투자하려고 하는 그 관심사, 그리고 회사가 운영하는 펀드에 어떻게 보면 그 펀드의 투자 목적과 굉장히 맞는 사업을 하고 있었고, 그 사업이 그 투자 펀드와
주목적이 맞다라는 점에서도 잘 어필을 했기 때문에 투자를 받을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회사에게 투자를 받고 싶다, 뭐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저 투자사에 투자를 받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그 투자사가 어떤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지부터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한국의 벤처 투자는 대부분 국채 펀드 자금에 이제 기반해서 운영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리고 민간 펀드라고 할지라도 투자 목적이 또 정해져 있는 펀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펀드는 어떤 성격의 펀드고 어떤 분야에 투자를 하는 게 주된 목적이구나 라는 걸 파악한 상태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과연 저 회사에서 저 투자사가 운영하고 있는 펀드의 주목적과 맞는가 라는 부분을 잘 이제 체크를 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고 있고 당신네가 가지고 있는 펀드에 굉장히 부합한다 라고 어필을 한다면 보다 더 높은 투자 성공 확률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데요. 이 회사가 이제 2013년에 첫 2차 전지 그 양극재를 소니에 이제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유수의 기업들에게 이제 납품을 하게 되는 이제 계기가 이제 마련이 됐는데, 본격적으로 이렇게 기술이 개발이 된 다음에 양산을 들어가게 되려고 하면 투자가 굉장히 큰 규모로 자주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캐펙스 투자를 굉장히 크게 일으켜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회사는 상장된 상태여서 창업자나 경영진들의 이제 지분율도 많이 희석이 됐었던 상태고, 이제 투자될 자금이 투입되기까지는 또 많은 단계가 있는데, 계속 그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계속 자금 라운드를 유치하기가 좀 난감한 상황에서는 그렇게 이제 자금 투여가 계속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부를 분할을 해서 사업부 자체를 하나의 회사로 만들고, 그 회사에게 이제 다시 투자금을 집중하면서 본격적으로 그 자금 투입이 요구되는 그 양극재 사업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경영 판단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판단을 이제 할 수 있게 했던 회사가, 투자사가 이제 B&W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B&W라고 하면은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 BMW 자동차 그쪽에서 나온 회사인가?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B&W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고요. 그 회사는 삼성전자 출신의 이제 대표님께서 이제 설립을 하셨고, 그 다음에 삼성 SDI 연구소장 출신인 분이 이제 합류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기술 투자, 그리고 장기적으로 개발돼야 되는 그런 필요한 기술들, 딥테크 투자를 이제 하는 거를 목적으로 회사가 설립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2016년에 B&W 인베스트먼트를 비롯해서 SK증권 PE, 그리고 기업은행 PE 이렇게 세 군데 기관이 그 회사의 지분 30%를 600억 원에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는 600억 원의 자금을 유치를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양극재 개발에 뛰어들게 되었고,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물적 분할을 주도할 수 있었던 건 B&W 인베스트먼트가 이제 VC보다 약간 좀 PE적인 성격이 더 강했기 때문에 좀 진행된 역할이기도 한데요. PE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고 보다 더 액티브하게 경영진을 파견을 하거나 아니면 경영 판단에 대해서 좀 의사결정에 같이 참여를 하면서 회사의 밸류업을 좀 돕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특히나 그로스 캐피탈 외에도 바이아웃이라고 해서 회사의 주요 경영 지분까지 이제 인수한 상태에서 경영진 자체도 그 PE가 가진 풀에서 이제 파견을 해서 회사의 비용을 절감하고 밸류를 이제 상승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이제 PMI라고 하는데요. 그런 일들에 굉장히 능수능란한 PE들이 많이 있고, 어떻게 보면 B&W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술 기반한 회사에 보다 더 특화된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B&W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도 2차 전지 쪽에 굉장히 좀 좋은 회사들을 잘 발굴을 해서 투자를 하고 본격적으로 밸류업을 했던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에코프로 BM 투자 이후에는 2차 전지 사업과 2차 전지 기술에 집중을 해서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그 성일 하이텍이라는 회사에 이제 투자를 하고, 그 회사의 가능성에 대해서 또 다시 이제 집중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니켈 코발트나 리튬 이 원재료들의 가격이 굉장히 치솟으면서 기존에 이제 폐배터리를 있는 원재료들을 처리를 해서 재활용하게 되는 그런 시장도 굉장히 급부상할 것이다 라는 부분에 주목을 했고, 그 성일 하이텍도 상장을 해서 1조 이상의 시총을 거두면서 크게 성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JEO라는 회사에 이제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JEO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장이 된 회사이고, 나노튜브라는 것을 이제 만드는 회사인데, 이제 전기차용 배터리에 이제 첨가제로 활용이 되는 또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특정 기술과 그 시장의 가능성을 보고 그 산업에서 이제 필요로 하는 기술을 어떤 회사가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회사가 가능성이 있는지 파악을 해서 상장 전에 이제 미리 이제 처음부터 초기부터 이제 투자를 해서 잘 끌어올려서 상장을 보낸 매우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분들도 이거 보면서 아니 그래서 그 뭐 VC나 PE가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그게 우리한테 지금 와닿냐, 이게 상장을 또 안 했는데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기술에 주목했던
어떤 회사들은 어떤 포트폴리오들을 비상장 상태에서 가지고 있고 이게 상장이 되면 어느 정도 기대치를 가질 수 있겠구나를 좀 미리 파악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그 기술 기반 투자를 잘 하는 회사들도 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어떤 회사에 투자를 했네, 그리고 어떤 회사를 이제 좋게 보는고 어떤 시장을 좋게 보네라는 거를 미리 파악을 하신다면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해서 이런 기술들이 좀 올라올 수 있겠구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힌트를 얻을 수 있고, 나는 어떻게 이런 회사들이 상장이 됐을 때 투자 전략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미리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의 회사가 성장할 때까지 여러 그 이벤트들이 있고, 특히나 펀딩 이벤트들이 여러 개 있다라는 거를 뭐 볼 수 있었고, 그 각 이벤트들마다 또 시사점들이, 각 펀딩마다 시사점들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회사 하나가 굉장히 좋은 성공 사례로 남기까지 굉장히 많은 투자 스테이지를 거치고 많은 투자자들이 각각의 이제 판단을 하면서 어떻게 투자 형태를 가져가고 어떤 형태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게 가장 밸류업 되는 방법인가를 늘 고민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분야나 어떤 회사들이 이제 성장을 할 때 내가 눈여겨보는 투자사들, 그리고 눈여겨보는 VC들이 이렇게 투자를 했구나 라는 게 비록 이제 기사를 통해서 많이 알려지긴 하는데요. 최근에는 뭐 보다 더 이제 적극적으로 그런 거를 알 수 있는 뭐 더 VC나 혁신의 숲 같은 그런 사이트들에서도 보다 더 디테일한 이야기들도 이제 좀 정보들이 올라와서 그런 것도 참고해 보시면 이런 VC들이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구나 또 잘 파악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석철의 유니콘이었습니다.